자, 급매물 출현의 신고가 경신까지 서울 주택시장 혼조세에 지금 다다르고 있다. 아니, 왜 이렇게 급매물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여긴 급매물, 저긴 신고가, 혼돈의 서울 부동산 시장, 서울 아파트 어딘 신고가, 어딘 급매물, 매도 매수자 눈치 싸움 치열하다라고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치열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재 실수요자가 내놓는 물건과 그리고 다주택, 이 전세가 껴져 있는 물건이 이 금액이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다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급매물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 얼마 전에 이 민특법이 개정된 이후에 사실상 이 다주택자에게 마지막 최후 통보를 날렸죠. 지금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분들은 임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원래는 쭉 보유하셔야 되지만 물건들을, 근데 민특법상 임대의무기간 2분의 1 이상만 충족을 한다면 언제든지 이 자진말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받아왔던 뭐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이 있죠. 종부세에 대한 혜택, 그리고 재산세, 취득세에 대한 감면 혜택, 이런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을 징수하지 않고, 그리고 과태료도 3천만 원 부과하지 않고 물건을 내놓을 수 있고 자유롭게 내놓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말소한 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도해야지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런 혜택들이 아직 살아있다 보니까 보통 2017년 12월 임대사업자 혜택을 이제 많이 부여한 시점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이 4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의 물건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통 지금 이 다주택자 입장에서 우리 A주택, B주택, C주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3주택이 있는데 마지막 C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서 지금 현재 A주택 과세에서 내놓고 B주택 과세에서 내놓고 결국엔 마지막 똘똘한 이 1주택이 남겨져 있는 상태에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얘는 언제든지 팔아도 비과세가 되겠죠. 근데 내년 2021년부터 이 비과세 혜택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최종 다주택에서 최종 1주택이 남아져 있는 시점에 2년 이상 보유해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겠다라는 세법 개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바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주택자 물건들, 이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물건들 중에서 빨리 내놓고 똘똘한 거를 비과세 목적으로 2년 기산이 들어가니까, 보유 기산이 들어가니까 뭐 기산하지 않고 그냥 올해 팔면 바로 팔아도 비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이 많지는 않지만 정말 극소수의 소량 물건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법인 규제가 들어갔죠. 이 법인의 물량들이 아마 조금은 나올 텐데 아직까지 서울의 법인 물량들은 많이 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수도권, 이 경기도 인천 일대의 법인 물건들이 지금 심심치 않게 계속 나오고 있는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법인 혜택이 굉장히 컸죠. 특히 종부세에 대한 이 세제 혜택이 컸습니다. 우리가 각 물건당 이 종부세 6억 공제가 있었는데요. 6억씩 공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이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었죠. 이 법인으로 등재한 물건들은. 근데 이 6억 공제가 내년 2021년 종부세 부과분부터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6억 공제가 아예 사라졌다. 그리고 이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이상부터는 이제 단일 세율 최고 4% 단일 세율을 매길 수 있도록 나왔고요. 그럼 공제도 없고 최고 단일 세율로 4%를 매기고 이러면 뭐 다주택자 법인 매물들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비규제 지역 일대에서 LTV 규제가 없었습니다. 주택담보의 대출에 대해서. 그래서 담보대출을 받아서 이제 법인으로 집을 투자 목적으로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물건들 이제 앞으로 LTV 빵프로입니다. 대출이 안 나옵니다. 이런 물건들.
규제 지역 일대에서도 20에서 40%까지 LTV가 나왔는데 이런 물건들 이제 아예 대출 한 푼 안 나옵니다. 그리고 양도세, 특히 이제 법인으로 이제 등재한 것들은 이제 법인세를 내겠죠. 이 법인세율에 보통 추가과세가 들어갑니다. 10%가 추가과세가 들어갔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20% 추가과세가 들어가서 이 법인세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물건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다주택자 투자가 껴져 있는, 전세가 껴져 있는 물건들이 지금 현재 속속히 급매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집인데 왜 못 사나? 탄핵 청원도 등장, 계약갱신 청구권 갈등 지속, 이런 뉴스 기사거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입주, 매매할 수 없게 됐다. 재산권 침해, 청원 이어져, 전세 낀 집은 기피 대상, 입주 가능 매물보다 시세에 낮게 형성되어 있다. 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지,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왜 갈등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현재 실수요가 지금 매물을 내놓는 것들은 지금 호가를 완전히 높게 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왜? 이 물건 만약에 내가 투자자라면 실수요 물건을 내가 잡아서 전세를 내 맘대로 올려서 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전세가 껴져 있는 물건을 내가 투자자가 매입을 할 경우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아직 한 번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수를 했지만 갱신제가 한 번 남아있기 때문에 2년을 더 내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실수요자 입장이라고 하더라도요, 당연히 실수요 물건을 내가 잡는 게 가장 편하겠죠. 전세 끼져 있는 물건을 내가 싸다고, 저렴하다고 내가 매수를 했지만 우리가 계약갱신 거절 통보를 지금은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세입자에게. 그리고 나서 올해 12월 10일부터는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조금 바뀌어 있는데, 이렇게 통보 거절을 하더라도 세입자가 반대를 한다면, 갱신 청구권을 한 번 사용할 수 있다면, 내가 실수요 입장이라고 집을 매수를 했다라고 하지만 결국엔 세입자가 거절을 하는 순간 나는 꼼짝없이 2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물건들이 지금 계속 급매물로 속출해서 나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실거주 목적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전세가 껴져 있는 투자자의 이 초급매 물건들을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거냐? 아니면 무주택자분인데 주택 구입을 위해서 이렇게 전세가 껴져 있는 초급매 물건들을 잡을 수가 없는 거냐?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위 기한을 좀 잘 지켜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만료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에 서로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이 거절 통보 의사를 하셔야 됩니다. 올해 12월 10일 이후에 갱신이 되는 것들은 전부 다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실거주 목적으로 6개월에서 2개월 또는 1개월 전에 내가 세입자에게 나 여기 거주할 거니까 나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나 연장할 거예요 하면 2년을 꼼짝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전세 만료 6개월 전 훨씬 이전, 6개월 훨씬 이전에 내가 만약에 잔금까지 치르고 소유권을 나한테 넘겨왔다면 6개월이 딱, 전세 만료 6개월이 딱 되는 시점에 나 거주할 거니까 나가세요 하면 꼼짝없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러한 물건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조금씩 나오고 있고, 특히나 전세 만료 잔금까지 치르려면 좀 못해도 한 2개월, 3개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통 그 전세 만료 한 거의 10개월 전, 11개월 전 물건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 그런 물건들 잘 유심 있게 보시고 잘 잡으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상승기에 아무리 급매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실거래가 고점 대비 10% 밖에 안 빠집니다. 아무리 많이 빠져야 뭐 15%, 15%도 나오기 힘들죠. 근데 지금 현재 잘 보시면
실거래가 고점 대비 15%에서 20%까지 빠져 있는 물건들을 잘 보실 수 있어요. 그런 물건들 정말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잠시 물건을 취득하더라도 좀 잠시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되겠죠. 그렇게 좀 내가 거처할 수 있는 집이 따로 있다면, 그러니까 무주택자에게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 이런 초급매 물건들 잡을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좀 잘 잡으시길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 서울에서 전셋값이 최대 상승하고 그 지역은 강동구라고 또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동구에 한번 나가 볼 텐데요. 이렇게 급매물과 신고가가 이렇게 한재 혼재되어 있는 이런 곳이 지금 현재 강동구에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고덕동 일대에 신축 아파트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현장에 나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불러볼까요? 이경민 전문가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경민이 간다의 이경민입니다. 자, 여기는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하고 있는 아르테온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앞선에 보신 것과 같이 주간 아파트 매매 전세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강동구에 와봤는데요. 한번 공인중개사 분들을 만나 뵈서 실제로 같은 단지 내에서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큰지, 그리고 전세 금액이 왜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와 보시죠. 가시죠. 제가 여기 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좀 봤는데 실거래가를 보니까 같은 평형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비슷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곳은 신고가가 나오고 어느 곳은 급매물이 좀 속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약간 혼돈되어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정책에 의해서 지금 아파트 매매가 혼란을 겪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세금 문제 때문에 급히 팔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현재 이 물건을 가지고 가는데 아직 고덕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자기가 받고 싶은 금액을 충분히 받아서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고, 그리고 세금 문제에 걸린 사람들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팔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맞물리고 있는 거죠. 그 세금 문제 자체가 내년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게 이제 법인이에요. 네. 법인이 이제 내년부터 이제 뭐 추가 과세가 이제 20%로 늘어나고, 네. 뭐 지금 종부세가 이제 4%로 단위세율로 매겨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지금 법인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그냥 두드러지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서울은 나오지 않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나오고 있는 물건들은 지금 다주택자 물건들이 지금 나오고 있나요? 그게 저번 달부터 다주택자분들의 그 문의가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주택 이상이 되시는 분들 중에서 그 안쪽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강남에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걸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뭐 종부세도 거의 한 뭐 2배 이상 나온다 그러고,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럼 투자자가 접근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 된 게 맞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실수요자가 아니면 사기가 어려운 시장이 된 거죠. 지금 고래일 30평대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14억, 15억 정도 나오지 않나요? 15억을 넘어섰어요. 15억, 16억까지 가죠. 그렇죠. 일반 매물들 중에서 이제 16억을 갖다가 내놓는 분도 계시죠. 근데 이제 이 KB 시세의 15억 시가가 넘어가면 대출이 안 나오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이제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라고 보는데 어떠세요? 네, 지금 평형대가 저희가 34평이 있고 39평이 형이 있는데, 지금 39평은 16억이 넘어가니까 대출이 전혀 안 나오고, 그다음에 34평은 아직 15억은 넘었지만 KB세는 남아 있어서 지금 34평을 기준으로 매매가 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 또한 시세가 이제 15억이 넘어간다면 또 이제 갭 투자는 힘들어지는 거죠. 실수요도 힘들어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전세가도 지금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7억대 기준에서 이제 유지됐던 게 최고 한 1, 2억까지 높게 한 2억 이상 올라가 있죠. 그죠. 거의 한 9억 정도 나오잖아요. 네. 와, 그게 지금 매물은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찾으셔도 없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전세가가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온 계기도 지금 서울의 전세가의 그 변동률이 강동구가 제일 커요. 네. 근데 이 고덕 일대에서 아마 이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급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뿐만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가 두드러지는 것은 그동안에 전세가들이 낮았고 입주가 있어서 그러니까 올해 한 6월까지만 해도 전세 물량이 괜찮았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에 소진이 되면서 동시에 이렇게 오르게 된 거죠. 임대차 입법이 나오고 나서의 지금 임대인 분들과 임차인 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지금 대치되어 있죠? 이 정부가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그 두 사이를 너무 갈등 국면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옆에서 보시면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매매를 하고도 임차인이 안 나간다 해서 매매를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계약갱신이 한 번 더 연장이 되니까 그런 매물들, 전세가 껴져 있는 매물들이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그런 매물들은 지금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아직은 고덕은 제가 잡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미안 같은 경우에는 아직 타 단지보다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제가 자신 있게 잡으라고 하는데 현 상태에서는 그 잡는 것이 많이 망설여질 겁니다. 강동구 특히 고덕 일대가 이제 지역 일대가 완전히 탈바꿈돼서 많이 변화가 됐는데 자 근데 지금 마포의 아성을 거의 뒤잇는 지금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자체가 지금 17억 나오는데 그라시움 아르테온이 지금 거의 17억 18억 나오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고덕이 그동안에는 강남의 변방이었어요. 근데 교통이 이제 인프라가 좋아지고 그다음에 2만 세대가 넘는 대단히 신규 단지들이 들어섰고 여기가 제일 안 좋은 것이 그런 것들 중에서 상업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분들이 오시면 어디 마땅히 갈 데가 없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이후에 점점 이제 갖춰지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마포 자체는 살기는 좋지만 주거 여건은 여기만 좋지는 않죠. 학군도 좋기도 하지만 또 이제 9호선도 또 개통 예정에 있고요. 그죠? 제가 여기 찾아뵌 이유는 이제 뭐 2020년 2월 입주장이 터졌는데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세가가 30평대 기준에서 한 6억대에서 형성되어 있던 게 지금 거의 뭐 한 8, 9억 얼마까지 가고 있죠? 10억에서 11억까지 10억에서 11억까지 가 있어요. 와, 그 6억에서 그죠? 네. 보통 입주장이 터지면 전세가가 약세인데 지금 전세가 이렇게 막 폭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죠? 아무래도 요번 이제 대책 710 대책이 많이 영향이 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임대차 3법에 대한 것 때문에 이제 갱신 이제 요구권이나 뭐 그런 이제 5% 이내로만 올려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 이제 매매도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좀 크게 올려서 나중에 그 갭 차이를 줄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에서 지금 뭐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가가 10에서 11억 정도 하고 30평대 매매 금액이 제가 알기로 한 18억, 19억까지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매물이 조금 있습니까? 전세 매물이? 우선은 전세가는 그렇게 형성돼 있고 매매가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이제 18억, 19억이 아니라 이제 전세 세낌 매물이냐 입주되는 거에 따라서 1억 5천에서 2억까지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세에 껴져 있는 매물들은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급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호가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급매물로 속출하고 있는 매물들이 지금 매수의 좀 적정 기회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우선은 이제 입주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정부지로 계속 뭐 하루아침마다 호가를 계속 뛰어넘고 있고요. 지금 전세 낀 매물들 같은 경우는 전세가 여기 말씀드린 대로 6억 이하로 들어가 있는 물건이 많아서 사실은 이제 1년 반 뒤에 입주하실 분들이 아니면 쉽게 잡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입주 계획이 계시다고 하시면 그런 전세 낀 매물을 잡는 것도 아마 급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주택자의 매물들은 지금 나오고 있나요? 거의 나왔다고 봐요. 지금 현재는 나오고 있는 물건들은요, 평행 뭐 그라시움이나 아르톤 마찬가지겠지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로 좀 여기는 이제 재건축이라 조금 다른 지역이가 조금 달라서
요번 연도에 이번 연도 말까지 팔면 80% 이상을 80%까지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다주택자들은 거의 이제 한 상반기 말에 거의 정리를 했고 뭐 바로 나오면 바로 나가죠.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량으로 지금 네, 나와 있다. 소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2년 거주 10년 보유하신 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네, 얘기죠. 보물건들이 좀 있는 편이에요. 지금 현재 그 전세가가 계속 폭등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폭등하고 있는 가장 큰 계기가 임대차 입법 때문에 이제 매물들이 계속 이제 폭등하고 있는데 지금 임대인분들과 임차인분들의 지금 줄다리기가 굉장히 팽팽하거든요. 실제로도 지금 그렇게 팽팽한가요? 우선은 여기는 입주가 끝난 상태고요. 끝난 상태에서 이제 710 대청 임대차 3법 그렇게 나와 이제 시행이 됐는데 지금 이제 새로 이제 이거를 매수하셔서 전세를 놓는 분들 금액이 천정부지로 지금 뭐 여기를 찾는데 없습니다. 근데 현재 들어가 계신 분들 거의 입주가 끝난 상태라 그런 거는 이제 거의 만약에 이제 말씀하신 게 전세 낀 거를 이제 매수하려고 보여달라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 세입자들은 안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이 이제 임대차 3법에서 그거를 이제 갱신할 수 있고 앞으로 본인들이 계속 더 살고 싶은 욕구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전세 매물도 없고 집도 지금 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안 보여줍니다. 굉장히 안 보고 하시는 경우도 얼마 전에 제가 계약한 거는 집 안 보고 계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보면요 임차인분들이 집을 안 보여줘요. 손님께서 그거를 이제 이해하시고 정확히 그거를 판단하시고 좋은 물건이다 생각하시면은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금액이 원래 강동구 일대가 뭐 1년 전만 해도 뭐 13억, 15억에서 놀고 있었던 아파트들이 지금 거의 뭐 18억대 선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마포의 지금 집값에 거의 턱 밑에 와 있는 수준이에요. 거의 동급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지금 신촌 그랑제가 거의 19억, 20억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졌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적정 수준이냐 지금 강동구 금액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이제 그전 옛날 그전 생각하시면 여기가 많이 오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우선은 아직도 무궁무진하다고 봐요. 제가 꼭 여기 있어서가 아니라 우선 여기 신축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뭐 9호선 연장선이나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더 여기는 신도급이라고 봅니다. 교통도 더욱더 좋아질 것이고 근데 이제 올라가는 선은 어느 정도는 이제 거기서 멈춰지긴 하지만 적정선은 아직은 더 지금 호가를 올리는 입장이라 저희도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어디까지. 거래는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물건이 없습니다. 15억이 초과되는 것들은 지금 대출이 안 나오는데 실수 입장에서도 지금 막 접근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얘기예요. 많진 않으시고요. 이제 본인 집을 뭐 강남 쪽이나 서초나 어디 개포 쪽에서 매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곳으로 이쪽으로 오실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을 안 받으셔도 뭐 15억 정도 이상은 손에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 네, 맞습니다. 여기 분들은 거의 이제 강남 쪽에서 오래된 구축에서 오신 분들 많으셔서 예, 현금 보유하신 분들이 또 계세요. 네. 좀 짓궂은 얘기지만 고덕 그라시움과 아르테온 양대 산맥인데 누가 더 대장이냐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장이라기보다는 우선은 이제 세대수에서 우선은 그라시움이 한 수이고요. 세대수가 훨씬 한 수이고요. 거기는 또 보시면 조경도 조경도 좋고 좀 나무도 크고 장대하고 이런 면이고 여기는 이제 젊으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 취향이 좀 다른데 대장주라기보다는 저는 취향에 따라 조금 갈리지 않을까. 예. 나이대에 따라 조금 다르고 취향에 따라 성향에 따라 좀 다르다. 성향에 따라 다르세요. 꼭 거기가 그라시움이 꼭 이제 연세가 있다가 아니라 여기도 좋아하시는 분 계시고 성향에 따라 다르고 금액대는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라시움이 조금 대형 평형이 좀 더 있다 보니까 예. 이제 손님들께서는 이제 두 개를 놓고서 취향에 따라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현장에 나가봐서 공인중개사분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어봤는데
제가 얘기한 거랑 비슷합니다. 근데 다만 아직까지 법인 물건들은 많이 나와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금매물들도 지금 속속히 나오고는 있지만 물량이 거의 없다. 굉장히 소량이다. 그래서 이런 소량의 물건들은 인터넷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현장 조사에 임하셔야지 이 초금매 물건들을 잡아 보실 수가 있고요. 가격의 편차의 이 격차가 굉장히 커요. 이 실수요가 내놓는 가격과 투자자, 굉장히 급한 투자자가 내놓는 이 가격의 이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초금매 물건들 제대로 잡아 보시는 걸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이렇게 지금 시장 상황이 많이 혼재돼서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여기에 마음 굳게 다지시고, 그리고 뭐 근심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직도 상승 기조에 있는 상황에서 숨고르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여러 정책, 대책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혼조세가 계속 지속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내년 상반기부터 또다시 매수세가 강하게 붙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눅 들지 마시고요. 이런 실거주 목적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초금매 물건 반드시 빨라야 돼요. 빠른 사람이 이런 기회에 다 쟁취할 수 있다. 그래서 잘 알아보시고요. 현장 답사 꼭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